안녕하세요. 친절한 아키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이드선과 트래커, 펫팔레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면이나 모델링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중심선을 작성합니다. 대부분의 중심선은 구조벽이나 기둥 등 건물의 핵심이 되는 요소 중심으로 작업이 되는데요. 만약에 모든 요소를 그릴 때 중심선을 그려놓고 작업하시면 너무 많은 선들이 있게 됩니다. 이때 임시 중심선이 필요할 때 가이드선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면 사면에 주황색 점선 가이드가 있습니다. 상단 표준 툴바에 스냅존 왼쪽에 위치한 삼각자가 가이드선입니다. 활성화 상태는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고 비활성화 상태일 때는 아까 그 사면에 주황색 점선 가이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가이드선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황색 점선에서 마우스 클릭하여 상태로 드래그하여 마지막 지점에 드롭해 주시면 됩니다. 상하좌우 어디서든 드래그하여 사용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생성한 가이드선에 마우스 커서 가져가시면 이동 커서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클릭하여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다시 사면으로 가져가신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또한 마우스 우클릭하신 다음 가이드선 제거 클릭하시면 선택적으로 삭제가 가능하고 또한 가이드선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지우기 커서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삭제하고 싶은 가이드선을 클릭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이미 작성된 가이드선에서 정확한 거리값을 입력하여 이동시키고 싶을 때는 트래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이동 커서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탭키 눌러 수치값을 입력하면 정확하게 이동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가이드선을 추가하신 다음에 이동 커서로 변경됐을 때 이동 방향을 지정하고 탭키 누른 다음에 수치값을 입력합니다. 그때 정확하게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작업된 모델에서 가이드선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하단의 벽에 기준으로 가이드선을 추가해 볼 텐데요. 해당 요소에 가져가시면 자석이 걸리는 것처럼 스냅이 잡히게 됩니다. 이때 마우스를 놓으시면 추가가 됩니다. 만약 지금처럼 잘못 배치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이동 커서 나타났을 때 이동시켜 주시면 정확하게 추가가 됩니다. 가이드선은 직교 방향뿐만 아니라 사선 방향으로도 추가가 되는데요. 이 추가된 사선 방향에서 이동을 시킬 때는 그 축에 맞춰서 오프셋이 됩니다. 이때 트래커를 이용하시면 더 정확하게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냅 가이드는 또한 3D에서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작성된 모델에서 가이드선을 가져가시면 건물에 있는 축의 방향 그대로 스냅이 걸립니다. 직교뿐만 아니라 사선 또한 다 축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때 원하는 부위에 똑같이 드롭해 주시면 가이드선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가이드선은 이런 건물의 요소뿐만 아니라 지형에 있는 메시들도 스냅이 잡혀서 다음처럼 추가가 됩니다. 중심선은 2D 요소이므로 3D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가이드선은 2D뿐만 아니라 3D에서도 모두 작성이 가능합니다. 가이드선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미 작성된 가이드선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을 때 이동 커서가 나타납니다. 이때 클릭하여 복사하고자 하는 방향을 지정하고 컨트롤 누르시면 마우스 커서가 플러스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해당 위치로 드롭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또한 정확하게 값을 입력해서 복사를 하기 원하시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방향을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누릅니다. 이때 탭키를 누르시면 수치값을 입력해서 정확하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3D에서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가이드 선에 가져가시면 이동 커서 나타났을 때 방향을 지정하고 이때 트래커의 거리값에 1000만큼 주시면 그 해당 값만큼 추가가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커서 가져갔을 때 이동 커서 나타나고 이때 방향을 지정한 다음에 트래커에서 탭키 눌러서 값을 입력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가이드선은 선뿐만 아니라 원도 만들 수 있는데요. 모든 가이드선을 제거하겠습니다. 가이드 선분 그리기를 클릭을 하시면 Alt L도 동일한 기능입니다. 이때 가이드선을 좀 더 짧게 작성도 가능하고요. 또한 펫 팔레트를 활용하여서 곡선의 가이드선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모두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중심점에 의한 호로 작성해 보았고 3점에 의한 호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된 접선과 호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가이드선을 이제는 클릭을 해보면 이동 커서가 아닌 이제 오프셋 커서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클릭하여 움직이시면 해당 오프셋만큼 이동하게 되고요. 또한 그대로 복사를 원하시면 컨트롤 누르시면 복사가 됩니다. 정확한 거리값으로 이동시키고 싶으시다면 이제 탭키 이용해서 트래커에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선을 다양하게 작업이 가능하고 또한 지금 보이시는 가이드선은 주황색입니다. 색상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작업 환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 제한사양 및 가이드 입력에 가보시면 가이드선 색상을 현재 주황색에서 다른 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이드선을 이동할 때 트래커의 값을 입력해서 정확한 수치로 이동시켰는데요. 이번에는 트래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냅점 오른쪽에 위치한 거리 좌표 박스가 트래커입니다. 트래커 박스는 정확한 좌표 값을 입력하는 도구입니다. 요소를 작성할 때 스냅점 아래에 거리와 각도라는 파란색 글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거리를 입력하실 때는 키보드의 숫자를 바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탭키를 눌러서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엔터 누르시면 해당 거리 값이 입력이 되고요. 지금 작성한 거는 각도가 0도였는데 한번 90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90도로 입력하게 되면 이 작성한 요소의 방향 기준으로 90도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9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거리값을 입력하고 각도를 마이너스 90으로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는 아래로 향하는 방향의 요소가 작성이 됩니다. 또한 이제 트래커에는 각도, 거리뿐만 아니라 XY 좌표값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소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탭키를 3번 눌렀을 때 보시면 이제 XY 좌표 값들도 입력할 수 있게 표시가 됩니다. 이때 이제 값을 입력하시면 해당 X 좌표만큼 이동이 되고요. 현재 마우스 커서 방향, 요소의 방향이 오른쪽이었다면 이 X 좌표에 마이너스 값을 입력했을 때는 이제 왼쪽 방향으로 해당 값만큼 이동이 됩니다. 만약에 양의 값으로 입력하셨다면 그 방향 그대로 요소가 작성이 됩니다. 또한 X 좌표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의 영문으로 X를 누르시면 X 좌표 값으로 이동이 되고 Y는 Y, Z는 Z 누르시면 바로 이동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있는 거리의 단축키는 Distance의 D입니다. 키보드의 D를 클릭하시면 바로 거리로 이동이 됩니다. 또한 각도는 앵글의 A를 누르시면 각도 항목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트래커에는 상대 좌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항상 상대 좌표가 활성화된 상태인데요. 원점 기준으로 XY 좌표 값에 내가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상대 좌표를 비활성화 상태로 벽을 그려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선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표값도 살펴보면 트래커에는 이미 X 좌표값이 0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값이 생성된 이유는 원점 기준으로 해당 좌표값을 미리 표기를 해준 것인데 오른쪽으로 이동해보면 X 표시된 원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 좌표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이제 원점 기준의 좌표가 생성이 되고
거리값을 입력했을 때는 아까와 전혀 다른 값으로 벽이 생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래커의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에 작업 환경이 들어가면 트래커와 좌표 입력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트래커 보이기를 있을 때 항상 또는 요구가 있을 시로 선택할 수 있고 색상 또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트래커의 프레임 보이기를 체크하시면 요소 작성하실 때는 이제 트래커가 박스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펫팔레트는 요소로 작성하고 수정할 때 사용됩니다. 이름의 유래는 반려견처럼부터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는데요. 펫팔레트를 이용하시려면 이제 노드나 모서리, 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각 노드나 모서리, 면에 따라서 펫팔레트의 구성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보통은 드래그나 회전, 대칭, 다중 복사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옵션입니다. 벽에 노드를 클릭하여 길이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늘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클릭하시면 이제 벽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고요. 이번에는 벽과 벽에 종속된 문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문 또한 노드를 클릭하시면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펫팔레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클릭하는 노드의 위치에 따라서 수정하는 기능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기본 옵션들도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이미 작성된 기둥을 클릭하여 펫팔레트를 확인해보면 이전의 벽과는 다른 구성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옵션들을 사용하여서 기둥을 수정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슬라브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슬라브 또한 노드나 모서리, 면에 클릭하시면 펫팔레트의 구성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프셋하여서 해당 슬라브를 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해당 모서리만 클릭하시면 그 변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슬라브에는 다각형 추가 기능이 있는데요. 기존에 작성하였던 슬라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 도구에서 만든 객체는 다른 요소들과 다르게 핑크색 노드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노드를 클릭해 주시면 사이즈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문서 도구에 있는 선이나 채우기, 폴리라인 등도 펫팔레트로 수정합니다. 펫팔레트의 구성은 아까와 동일하게 드래그나 그리고 대칭, 다중 복사 등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각 도구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펫팔레트로 자세한 수정 방법은 챕터 3 프로젝트 맵에서 모델링하게 보시면 각 도구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선이나 트래커와 동일하게 펫팔레트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옵션, 작업 환경에 들어가셔서 대화 상자와 팔레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펫팔레트 이동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펫팔레트 위치를 고정시키거나 마우스 커서를 따르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펫팔레트 위치를 마우스 커서로 가까이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전보다는 움직일 때 가깝게 위치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이드선과 트래커, 그리고 펫팔레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